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현재 시점 4% 가까운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좀 있으면 3,250원대 라인을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시점이죠. 자,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에 있을까? 물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인한 여파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자산이 옮겨지는 과정을 가져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죠. 미국이란 나라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그러면 미국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투자처에 대해서 당연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3,250원대 라인을 또 한번 위협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RP 니플 코인 지금 세 달째 횡보 시점을 가져가고 있죠. 석 달째 횡보는 도대체 어디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최근에 SEC와 XRP에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은 기각을 했죠. 너희가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 줄 만한 요점은 아직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각하는 그 부분에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았고,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도 여전히 높은 부분에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현재 시장의 움직임은 상승과 하락 모두 다 공존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지난주에 엄청난 이벤트가 많았죠. 말씀드렸던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이 암호화폐 시장에 끼치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 물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증시, 그러니까 전통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미국 법원에서 니플과 SEC가 공동으로 제출했던 항소 기각에 기각을 냈다라는 거, 이 부분은 니플한테는 또 한 번의 급락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베이스에서 고객 정보 유출 건이 후폭풍을 가져오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적인 하락 압력을,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XRP 니플 코인에 기대하고 있는 요점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ETF. 이건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자, CME 거래소에서 조만간 ETF가 출시가 됩니다. 그렇다는 건 엄청난 유동성 자산들이 이동하는 부분을 만들어내요. 유동성 자산이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물론 주식시장, 전통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는 부분도 확인될 것이고, 일반 가상자산 시장에서 또 한 번 자금이 빠지면서 ETF로 다시 자금이 이동되는 경로를 가져갈 수 있다. 이거는 모든 부분이 동일합니다.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더리움 ETF가 나왔을 때도 최초에 나왔을 때는 비트코인은 떨어졌고 ETF에 자금이 쏠려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한마디로 돈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들의 달러의 입지를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커가지면 커갈수록 미국의 입장도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XRP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자산이 변경되고 있다. 신용, 무디스의 역할에 따라서 미국이 강등당했다. 신용등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여파는 위험자산군을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 XRP 니플 코인의 투자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우선 3,250원을 위협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지만 이 라인대를 지켜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시점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3,250원 이탈했다가도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기관들의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리플로 되었었다는 거.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고래의 자금 유입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이 3,250원대 라인을 지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왼쪽 하단에 파란색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실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는 현재 시점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차트만 보고 기술적 분석만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같이 해야지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관점이 생긴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채널이 어떠한 채널인지, 또한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리플도 있고 도지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다. 세 개 다 클릭하시고 자료 받기 선택하시면 먼저 자료를 넣어 드릴 거거든요. 매수와 매도에 대응할 수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어떤 게 있는 것인지, 현재 차트의 흐름상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지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받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도 여기 마지막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출 버튼까지 눌러줘야지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톡방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까지도 같이 만들어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3250원대 라인, 정말 지긋지긋한 라인이죠. 여기 한 달 내내, 한 달이 넘으니까 석 달 내내 이 단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때요? 지난 5,00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여기 2,500원까지 떨어졌고 다시 3,000원 위, 다시 3,250원 위까지 올라갔지만 또 한 번 지금 위협하고 있는 3,250원. 이러한 과정은 당연히 우리들을 지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들 수 있지만 더욱더 단단한 지지 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엄청나게 하락 압력을 많이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죠. 하락 압력을 받아주는데 이 관세라는 것은 관세를 올린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기업과 기관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끝났다라고 해서 3,250원, 3,500원까지 뚫고 올렸다가 다시 또 이런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왔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뉴스입니다. 리플 XRP 코인은 많은 호재성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관들이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기관은 뭐죠? 바로 고래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는 뭡니까? 개인들을 뜻하죠. 그만큼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집의 관점을 가져가서. 제가 왜 매집이라고 말씀드리냐? 고래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1월 달부터 현재 5월 달까지 계속적인 매집 물량을 늘려왔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린 속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자주 보여드렸던 속보 내용입니다. 3월 20일에 나왔던 부분과 5월 10일 날 나왔던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3월 20일 날짜로 리플의 고래는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나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속보는 고래들은 한 달간 8.8억 개의 리플을 매집했다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보면 두 달 만이니까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그리고 한 달 만이니까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자, 리플의 고래들은 이렇게 5,000원부터 2,500원까지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계속적인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 매집을 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확실한 저점 라인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1월
2월, 3월, 4월, 5월 달까지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요만큼 올라간 게 많이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5,000원까지 올라갔었던 코인이에요. 떨어진 부분이 마이너스 30%가 넘게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요만큼 올라왔다고 많이 올라온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렇다는 건 왜 이렇게 또 조정 라인을 가져오는 걸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 부분을 가져오는 이유 자체가 고래들의 매집하고 있는 관점 중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고래는 도대체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고 하락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매집을 할까? 그 부분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ETF에 있습니다. 자, 이 ETF는 뭡니까?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 CME 해당되는 선물 ETF가 나온다.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선물 ETF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현물 ETF입니다. 자, 두 가지가 운영사 다들 이 승인해 주는 곳이 틀리거든요. 선물 ETF는 누가 승인을 해줍니까? CFTC 상품선물위원회가 승인을 해주고 여기 현물 ETF는 누가 승인해 줍니까? SEC가 승인해 줍니다. 둘 다 미국의 기관이에요. 미국의 기관인데 얘네 둘은 계속적으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을 자기들이 갖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SEC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었죠. 근데 CFTC 위원장은 뭐라고 했죠?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면으로 반박했던 부분이 계속 확인되었던 게 CFTC와 SEC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이 암호화폐 규제를 너희 둘이 협력해서 논의를 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둘의 화해를 권고해 왔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 CFTC 위원장, 상품선물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SEC 위원장, 이때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었거든요. 이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미국의 기관들 사이에서도 이 가상자산 시장을 두고 계속적인 혈투를 벌여주고 있었다. 근데 최근에 19일, 20일, 내일까지죠. 이제는 CME에서 리플 선물 ETF가 출시가 된다. 5월 19일 투자자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물론 변동성이 많이 나올 거니까. 왜? 왜 변동성이 나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산이 새롭게 분배된다라고 하죠.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맞추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CME 상품선물위원회 CFTC가 승인해줬던 CME 거래소의 리플의 선물 ETF가 출시가 된다. 당연히 SEC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CME는 글로벌 선물 시장의 1등 거래소입니다. 제도권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되는 곳이라는 거 먼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해당되는 SEC는 리플의 현물 ETF를 언제? 6월 달에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왜? 계속 압박을 주고 있으니까. 누가 압박을 줍니까? CFTC라는 상품선물위원회가 CME의 선물 ETF를 개시했으니까 당연히 SEC 입장에서도 절대로 질 수 없다. 이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기대 가치를 높게끔 만들어줍니다. 왜? SEC 위원장 새로 바뀐 폴 애킨스는 70개 이상의 이번 연도 암호화폐 ETF를 검토할 예정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자금이 이제는 투자 자금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분산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ETF도 최초의 ETF가 나오고 나서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엄청 떨어졌어요. 한 달간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올린 게 바로 1억 원을 돌파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XRP ETF가 나온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더 떨어지지 않고 3,250원대 라인을 지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6월달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선물 ETF에 많은 자금이 하방으로 걸었다 하더라도 6월달 다시 한번 반등력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에서 함부로 하락 압력에만 베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이 ETF라는 것은 무조건 긍정적인 소식인 것은 맞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오면 빨리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무조건 발동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개인들이거든요. 개인들은 당연히 시간도 제한적이고 돈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매도 시점이 3,250원까지 떨어졌다가 재차 반등력을 가져온다면 이때 매도하신 분들 또 한 번 후회를 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아예 안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링크를 만들어 놓았고 링크에 들어와서 어느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 자료만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료만 받기 선택하셔도 상관없고요. 이 부분을 받을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말 그대로 현재 시점은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고래들 입장에서도 더욱더 저렴하게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해야지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이상적인 매매 방법이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확실한 매매 대응 전략과 함께 수익관까지도 같이 만들어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갖고 가야지 좋을 것일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현재 XRP 니플 코인은 미국 재무부가 인정하고 있는 니플이에요. 왜 그럴까? 이거는 두 번째 모멘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XRP와 비트코인의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까지 깔려 있다라는 거. 암호화폐 전략 어떤 게 있습니까? 비트코인을 우린 팔지 않고 비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불법으로 거둬들였던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거니까 우리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진행한다면 달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 국가들, 미국과의 수출과 수입을 하는 국가들 또한 비트코인을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왜 미국 재무부가 니플도 같이 극대화를 추진하려고 할까? 그 부분은 SEC가 벌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벌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벌금을 최근에 XRP로 낼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에서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니플 또한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죠. 이 부분은 다른 데도 아니고 SEC 홈페이지에 웹사이트에 제안서가 등장한 부분으로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니플의 전략적인 준비 자산, 미국의 준비 자산이 바로 니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렸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자신들의 달러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산군을 같이 발전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선 이 스테이블 코인은 필수적인 요건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은 트럼프의 도도의 전략으로 볼 수도 있죠.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 모조리 다 미국이 먼저 그리고 미국이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지 코인 시장의 패권을 확보하는 트럼프가 될 거라는 거. 이거를 충분히 알고 있는
그가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기대 가치가 더욱더 크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리플 코인은 계속적인 자신들의 인프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이 커스터디는 뭐냐면 바로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뭐를 말합니까?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은행이 우리한테 뭘 줍니까? 이자를 주고 더 많이 맡겨놓으면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끔 해주죠. 근데 리플은 이 커스터디 사업, 히든 노드를 인수하면서 이 수탁 사업을 진행해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은 말 그대로 미국의 기관들, 기업들 이러한 사람들이 RWA의 토큰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XRP가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이 뉴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리플의 커스터디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RWA의 가상 자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 기관과 기업들은 더욱 안전하게 가상 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누가? 바로 XRP 커스터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기대 가치가 더욱더 다음 금융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XRP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 하방 압박을 가져온다. 다만 니플만 떨어지는 게 아니죠. 현재 시점 보시면 어떤 코인들이 올라갑니까? 테더 하나만 올라가고 남아있는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모두가 다 하락 압력을 가져오고 있는데 XRP 또한 그 하락 압력을 같이 가져오고 있다는 거. 다만 여기 3,250원대 라인은 무조건 지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의 관점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는 지금처럼 단단하게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또한 그 전략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XRP 니플 코인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당연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 말씀해드리면서 비중 아무리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100% 몰빵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에서 30%의 비중을 나누어 들어가시는 부분, 또 하나 단기적인 수익관도 어떻게 하면 우린 창출시키면서 현금을 확보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인지를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어떤 채널에서 보고 있으신지, 또한 어떠한 코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지 보유 중인 코인들 다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차트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모두 다 같이 도와드릴 거이고 매수, 매도, 비중 관리, 앞으로의 수익관 관리까지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자료 받을 수 있는 연락처 그리고 제출 버튼까지 꼭 눌러 주셔야지 자료도 무료로 받고 톡방도 무료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XRP 니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